7승 6패의 셀트리온 그리고 6승 8패의 수려한 합천의 대결입니다. 오늘 한 판 한 판 정말 재미있는 오더가 많아서요. 보고 싶은 바둑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전반전은 1대1 양팀의 주장이 승리하면서 타이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박영훈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각각 1승씩을 가져갔고요. 양팀의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5국에서는 이원도 선수와 박승화 선수가 만났고요. 이원도 선수가 상대 전적에는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박승화 선수 7승 7패에 자기 몫을 해주는 어떤 이제는 노련한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서요. 최근에 부진한 이원도 선수 지금 연패 탈출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 판입니다. 최정 선수와 박상진 선수. 지난 연말 이 바둑대상 시상식에서 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두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여제 최정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국 랭킹이 어느덧 많이 올라서 17위까지 찍었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렇게 명상하는 모습을 이따금 보여주곤 하는데요. 최정 선수가 여자 최강이라면 신예 최강 박상진 선수이고요. 신진서 선수가 2000년생인데 2000년생 뒤로 신진서 선수보다 동생인 나이대로 눈을 돌려보면 박상진 선수의 그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바둑대상에서 박상진 선수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번 시즌 바둑리그에서도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두 선수 모두 바둑리그에서의 최근 경기 모습은 좋지는 않습니다. 최정 선수가 2승 3패, 박상진 선수가 1승 4패, 최근 5경기를 보면 그런데요. 그럼에도 전체 성적에서는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두 선수가 그전에 그만큼 승점을 잘 쌓아놨습니다. 박상진 선수는 7승 7패, 그리고 최정 선수는 7승 6패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선수는 최근 15, 16라운드에서 두 번의 패배를 안았고요. 현재 2연패 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연패를 당했고요. 초반에 보여주었던 모습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 스스로도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예 기사이기 때문에 경험이 그만큼 적고 이런 연패 또는 뭐 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자양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상진 선수가 지난해 9월 이 바둑리그가 시작할 때의 랭킹이 69위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48위예요. 그렇습니다. 무려 21계단을 끌어올렸습니다. 과거에 그 랭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공청회도 하고 기사들도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또 한국기업과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항상 대두됐던 것이 그 신예 기사들의 랭킹이었고 그 신예 기사들의 랭킹의 대표 주자가 박상진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보여줬던 성적, 특히나 2019년 초에 보여주었던 성적은 엄청났는데 당시 랭킹이 뭐 70위권 밖이었고 하다 보니까 현재 랭킹 시스템이 과연 현재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박상진 선수가 있었군요. 네. 그 정도로 2019년 초에 이 선수의 그 활약이 엄청났고요. 당시에 미래의 별 시합에서 바둑 리그를 뛰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랭킹이 좀 높은 선수들은 한 뭐 3지명, 4지명까지도 있는 그 선배들 틈에서 첫 번째 전반기에는 우승을 하고 두 번째는 결승에 진출하고 하면서 그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또 2019년 초에 치러졌던 하찬석 국수배, 또 네. 하천에서 후원을 하는 대회이기도 하죠. 네. 이 대회에서 박상진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했었거든요.
확실히 보통 이제 2000년생 이후 출생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2001년 이후 출생자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워낙 신진서라는 강력한 2000년생이 있어서 2001년생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확실히 박상진 선수의 성적이 가장 눈에 띄긴 합니다. 가장 발군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네. 최정 선수와 박상진 선수가 첫 대결을 펼쳤던 무대도 역시 이 합천에서 후원을 했던 대회이기도 한데요. 네. 역대 영재 출신 이 강자들과 또 여자 정상권에 있는 이 현역 선수들 이 맞대결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당시 정말 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최정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네. 최정 선수가 그 당시에 그 영재 선수들을 연승을 하면서 팀의 우승까지도 이끌어 왔습니다. 자, 이후 또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났고요. 과연 오늘은 또 두 선수가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두 선수가 갖고 있는 색깔은 좀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풍 자체는 다른데요. 어떤 기질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과거에 특히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기풍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자신의 기풍. 그런 면에선 두 선수의 색깔이 좀 비슷했고요. 비슷했고요는 또 과거형이잖아요. 네. 현재는 좀 다를까요? 제가 박상진 선수에게 약간의 그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조금은 바둑이 평범해진 면이 있습니다. 과거는 너무 독특해서 이 선수 같은 기풍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이제 박상진 선수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육성군 소속이었는데 육성군에 있는 그 형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 이제 상진이 복귀할 때 상진이가 드는 수를 가지고 뭐라고 못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에 대한 어떤 기존 개념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박상진 선수의 독특한 기풍이나 수법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특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에게 가장 또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독특한 수법을 둬도 그냥 이 선수의 색깔로 이렇게 비춰졌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인공지능이 그냥 이 수는 이상하다, 이 수는 좋다 이걸로만 평가하니까 독특한 기풍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박정상 해설위원은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박상진 선수에게 또 이번 시즌이 바둑리그 데뷔 시즌이고요. 또 시험대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최정 선수도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가 또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자 무대를 휩쓴 것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과거에도 최정 선수가 바둑리그를 뛴 적은 있었지만 사실 과거에 보여준 모습은 그냥 한 판 한 판 이겼을 때 그 한 판 한 판이 도전이라고 느꼈지 진짜 시험 무대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랭킹이 이렇게까지 높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또 여자 최강자였지만 최정 선수가 뭐 많이 등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등판을 해서 그냥 이기면 뉴스가 됐던 그냥 그런 정도였지 이제는 진짜로 5대5로 이 바둑 리거로서 다른 선수들과 정말 그 호각지세로 싸울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첫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정 선수가 진정한 시험 무대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점수는 뭐 본인 스스로도 그럴 것 같고 다른 아마 전문가들도 그냥 50점 정도? 왜냐하면 7승 6패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쉬우면서도 이 정도면 안 돼 한숨도 내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적일 것 같네요. 최정 선수가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바둑리그 역대 전적이 7승 12패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 이미 또 7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강자를 많이 꺾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강자는 예전에도 많이 꺾었고요. 저는 좀 더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 최정 선수와 이번 시즌 최정 선수가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예전에는 최정 선수가 바둑리그로 등판을 하면 전 선수들이 두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면 아무 뉴스가 안 되고 지면 뉴스에 나오고 네, 그 정도로 이제 부담스러운 일전이었다면 이제는 똑같은 입장이 되었다는 거죠. 최정 선수도 랭킹이 올라갔고 최정 선수가
이기든 지든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졌을 때 감내해야 되는 랭킹이 돼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진짜 시험 무대는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제 바둑리그에서 최정 선수 한 번 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팀 선수들이 전부 두기 싫어했어요. 부담된다고. 네. 이제는 최정 선수와 두는 바둑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더라도 그게 최정 선수가 여성이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초반에 좀 독특한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백이 붙이니까 흙이 치받아 간 건가요? 이쪽 부근의 배석을 좀 신경을 썼고요. 흑돌이 멀면 아마 이쪽을 젖혔을 텐데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치받아서 이쪽을 치받아서 막을 때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는 수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없던 수법이지만 최근에는 종종 나오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실전적인 느낌이 드는 한 수입니다. 백도 막아서 흙이 넘어가는 게 좀 기분이 나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른 방법이라면 느는 수밖에 없는데요. 늘고 찌를 때 늘고 이렇게 돌파하는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도 이 수법보다는 막는 수를 좀 더 많이 본 것 같고요. 넘겨주더라도 불만이 없을까요?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뭔가 최정 선수의 기풍과도 잘 맞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신중합니다. 최정 선수의 기풍은 좀 중앙 쪽으로 돌이 많이 가고요. 뭐랄까요? 초반에 굉장히 느긋하게 둔다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대국 자세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느려 보이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는 그런 가치의 수를 많이 둡니다. 이제 그런 게 가끔은 실속이 없을 때도 있고 가끔은 중앙에서 나중에 무시무시한 위력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요. 그럼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이 상대방의 선수들은 보통 좀 어떤 전략을 많이 선호하나요? 일단 최정 선수가 두텀을 워낙 좋아하고 당장의 어떤 집 모양보다는 앞으로의 형태를 많이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염두를 많이 두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최정 선수와 대국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두텀 쪽에서 제 바둑이 너무 엷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쓸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두텀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최정 선수는 돌이 좀 위로 이렇게 뜨면서 앞으로를 내다보는 기풍, 그리고 박상진 선수는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가는 기풍, 이런 어떤 독특한 면을 아직도 갖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재밌습니다. 최정 선수답게 정말 두텁게 느긋하게 행마를 해가고 있습니다. 무겁진 않을까요? 이쪽 부근의 흙의 형태가 뭐 지금 와서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은 이건 흙이 득보다 실이 많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백이 막고 있는 자세라고 봤을 때 당장 뭐 공격 대상이라거나 무겁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앞으로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의 포인트는 이 부분을 박상진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입니다. 백이 이런데 한 칸을 뛰면 다음에 여기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흙이 받아주면 그 자체로 너무 당했고요. 그럼 반대로 그 자리 날일자 가는 것이 좋은 자리가 될까요? 네, 이렇게 가도 좋은 자리이긴 한데 뭔가 좀 느린 느낌이 있어서 흙이 둔 다음에 이제 여기 3-3을 들어가서 처리할 수 없을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좀 자연스럽게 여기를 지키는 느낌마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 갈라져서 흙도 좀 위험한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둔 다음에 이제 이수와 이수를 놓고 적극적으로 둘지 아니면 그냥 느리지만 두텁게 처리해 나갈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박상진 선수가 오늘 때이르게 다섯,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역시 3-3에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판을 가져갈지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을까요? 네. 기분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가면 뭔가 흙이 싸울 만해 보이긴 하는데요.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그 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여기 한 방 맞으면 이 흙이 3-3을 들어갔지만 뭔가 막힌 느낌이라서 여기까진 간다고 쳤을 때 여기를 끼워서 30초.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막으면 넷, 생각보다 백이 다섯, 엄청난 두터움을 얻게 여섯, 됩니다. 일곱, 여덟. 3-3이 아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독특한 박상진 선수의 색깔인데요. 와, 저는 상상도 못 해본 자리예요. 좀 상대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부터 싸움을 걸어가는데 능합니다. 자, 최정 선수가 이수를 보고 바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생각할 수 있지 이걸 딱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와, 어떤 의미로 풀이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 3-3과 이쪽으로 나가는 것, 이 양쪽을 보고 있습니다. 백이 뒤에서 받으면 이쪽으로 날아갈 테고요. 바깥쪽에서 막아간다면 여기 3-3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만약 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 원래는 3-3을 들어가서 여기를 달리면 백이 먼저 여기 한 칸 사이를 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흙이 먼저 나가면서 약점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여기를 둬서 그 다음에 3-3을 들어가는 이 순서를 바꾼 것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뭔가 의미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멋진 수 같아요. 저도 꼭 기억해두고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를 두면 좀 멋있게 둔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박정상 해설위원이 지금 박상진 선수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본다면요. 네, 어디에 두시겠어요? 일단 시계를 최정 선수처럼 한번 확인을 하고요. 네. 분명 이수를 두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처리하는 것도 후보인데 여기를 뒀을 때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수법 그런 게 있다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3-3을 들어가서 젖히면 여기를 밀어서 다시 애초에 3-3을 들어간 것과 같은 형태를 만들었을 때 여기 끼우는 걸 노리면서 이후에 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를 둘 때 흙이 이렇게 붙이는 걸 노려오면 막으면 끊고 여기를 늘면 이렇게 밀어서 다음에 또 여기까지 압박하는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수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백이라면요. 어디일까요? 막상 저수 응수가 만만치 않네요. 앞서 제가 박상진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약간 독특한 그 색깔 그것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수를 봐서는 그 말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에게서 정말 멋진 수가 터져 나왔고요. 네, 최정 선수도 응수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5분여 가량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곧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는 전혀 감이 오질 않는데 박정상 해설위원 이제는 좀 감이 오실까요? 실전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속기 기전에서는 이수뿐이 없다라고 자기 확신을 갖고 두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수가 만나면서 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가 글쎄 저도 최정 선수만큼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까다롭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합니다. 자, 과연 최정 선수는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을까요? 삼삼조복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보다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3-3이 아니라 한 칸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여기 노골적으로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 수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노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그 수를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기 30초. 때문일까요? 여기를 네. 끊어서 셋, 이쪽 끼우는 걸 통해서 여기 나가는 걸 노렸을 때 여섯, 그때가 백돌이 한 칸 여덟,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의 아홉, 차이를 나타냅니다. 3번 남았습니다. 이런 식의 수법에서 백돌이 한 칸 위에 있다면 따내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려갈 수가 있고요. 좀 최정 선수의 노림은 이쪽 부분에 흙의 약한 형태에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가장 솔직하게 나 이거 노리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상대한테 아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럼에도 그냥 상관을 안 한다면 네. 이렇게 흙은 나가야 되고요. 다섯, 상관을 한다면 좀 더 이제 이쪽과 연관을 지어서 뭐 이런 데 붙이는 걸 노린다거나 붙였습니다. 좀 더 이제 타이트한 수법을 흙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 붙여갔고요. 끼웠습니다. 자, 위쪽을 끼웠습니다. 이건 빵따냄 주고 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넘어갈 생각이겠죠. 아, 돌아서는 작전인가요? 여기 단수 칠 때 이쪽 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백은 뚫은 것이 공배이고 흙은 뚫은 자세가 이 한 점을 무력화시키면서 좋은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흙이 이쪽으로 살려 나간다면 수법 자체는 어떻게 두는 게 정수일지 어렵습니다만 살려 나온다면 30초. 하나, 백은 연결을 또 해야 되고 이거라면 네. 흙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 단수 치려는 생각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디일까요? 네, 역시 뚫어가네요. 자, 흙에게 빵따냄을 내어주기는 하지만 흙 한 점을 돌파를 했고요. 네. 아예 이어요? 그렇게요? 확실히 생각을 못했던 곳에서 싸움을 걸어가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따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었다는 것은 그 이후 끊어가는 수단을 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닐까요? 맞겠죠. 여기를 이었을 때에는 여기 끊는 수가 아니라면 이상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바둑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느 여덟, 쪽을 끊을지 약간 고민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측으로 끊어갔습니다. 보통 이런 데를 싸울 때는 여기 하나 단수 치고 나갈 때 그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맥점인데요. 지금 이것을 잘못 사용했다가 흙이 여차하면 뭐 여기 끊고 들 수도 있고요. 따낼 때 막아서 다음에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집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 네.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그 교환 자체가 별로 득이 없을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뚫어서 응수를 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뭔가 모양은 네. 여기를 다섯, 어느 타이밍인가 여섯, 뭐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일곱, 끊어서 뭔가 노려봐야 여덟, 될 것 같은데요. 아홉, 여기가 완벽한 자세라면 흙이 싸우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고 지금 가만히 이쪽으로 늘어간 것도 여기를 막는 교환은 좀 아깝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뒷맛이 있어야 흙이 최소한 여기 따내는 게 나중에 잘하면 선수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 귀에 뒷맛을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백도 가일수를 해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귀 쪽의 맛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흙이 끊어가는 수 이외에 다른 수는 없을까요? 이제 다른 방식이라면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늘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당장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흙돌이 최소한 여기 하나만 와도 모양이 맛이 꽤 나쁘네요. 나중에 이런 노림도 충분히 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노림 수법입니다. 자, 최정 선수는 자, 다른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이 한 점을 백이 이제 움직였을 때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것이 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모양으로는 이런 데 밀어서 젖힐 때 지금 중앙이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이런 데를 끊어서 활용하고 이렇게 끊는 것도 강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데 빵 따냄이 선수가 되면서 흙이 중앙을 덮어 씌웠을 때가 오히려 백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이제 한 칸 띄는 게 일감일 것 같고요. 둘, 여기 끊고 돌리는 것과 이쪽 끊는 걸 맛보면 다섯, 백도 그런 대로 싸울만 합니다. 일곱, 밀어왔습니다. 네, 밀어가네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4개 모두 각기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밀어갈 수 있는 이유가 축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젖히고 서로 이제 수익기를 깊이 해보면 여기는 돌려침을 당하면 좀 곤란하니까 받고 30초.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선수 교환합니다. 여섯, 그럼 백도 안 받을 수가 없을 때 네. 그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기존 넥점인데요. 지금 이 축이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흙이 불가능합니다. 흙이 유리해야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두 점 잡는 걸 맛보기로 할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흙돌이 잡힌다면 이건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흙이 젖혀갔어요. 네, 젖혀갔습니다. 여기 한 칸 뛰었을 때 이때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띄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대로라면 백이 한 칸 뛴 그 왼쪽 자리를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자, 과연 그곳을 이어서 흙이 버텨갈 수 있을까요? 그곳을 30초. 받지 못하고 하나, 상변을 왠지 지켜야 둘, 한다면 세 점을 돌려침 당하는 것도 좀 꽤 다섯.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거기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꽉 틀어 막히는 순간에 흙의 네. 형태가 괴롭습니다. 이런 데 끊는 수도 수가 나질 않아요. 이렇게 된다면 흙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괴롭지 않다는 건 아닌데 뭔가 흙이 발견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집으로 타격을 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흙의 수법이 일리가 있기 위해선 이것과 이쪽을 연관을 지어서
뭔가 잘 엮어가는 그런 30초. 수법이 아니라면 지금 흙이 좀 이상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진행을 해갑니다. 정말 이렇게 두나요? 뭔가 흐름이 흙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서 어떤 걸 보고 있죠? 아래로 넘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답게 약간 독특한 싸움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진 선수는 어쩌면 이것이 좀 버텨가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귀 쪽의 형태에서 30초. 하나, 이런 데를 둬서 이렇게 교환시켜주는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덕분에 백은 귀의 모양이 정말 깔끔해졌고요. 네. 백은 상변을 늘어가야 할까요? 단수 치는 것과 늘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는 늘어가고 30초. 싶네요. 하나, 중앙 쪽에서 셋, 모양이 망가지는 것은 이제 넷, 여기 붙이는 것밖에 다섯, 없습니다. 여섯, 그냥 중앙 쌍립이네요. 이게 좀 싫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밀고 서로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 형태. 지금 이 최정 선수는 이 형태를 좀 피했습니다. 네. 자, 중앙의 모양이 망가지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고요. 그럼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흙이 손이 돌아오고 이 정도로 모양을 잡아가나요? 백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갈 수도 있고 이쪽에 끊어서 역습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을 모양 잡아둡니다. 자, 최정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 이 좌상귀의 변화는 좀 일단락이 된 듯 보입니다. 이 결과는 어떤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